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오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부에 앞서서 지난 시간 말미에 이야기했던 에너지띠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고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에너지띠 개념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자, 에너지띠라는 건 원래 원자 한 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준위, 전자궤도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 한 개일 때는 그 궤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원자가 두 개라면 자, 요 위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런 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궤도가 두 개가 있죠. 그 첫 번째 궤도 두 개가 여기에 이렇게 나란히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개의 위치에 같이 있을 수 없다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궤도의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10자리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첫 번째 궤도 언저리에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10.1, 하나는 9.9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야. 자, 원자가 3개라면 첫 번째 껍질 몇 개로 나눠질까요? 그지? 3개로 나눠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뭐에 대한 에너지띠다? 그치? 고체에 대한 에너지띠예요. 고체는 원자가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수십억 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 하나가 수십억 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요 쪼개지는 준위와 준위 사이, 껍질과 껍질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이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띠라고 부른다 라고 했고요. 자, 이 에너지띠는 원래 채워져 있는 전자가 채워져 있죠.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전자가 여기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얘가 머물 수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게 여기예요. 이게 가장 바깥쪽 껍질이야. 이해됐어요? 자, 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어떤 전자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여러 개가 있어.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근데 전자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이상의 전자 껍질을 안 가지고 있는 원소예요. 그렇다라는 건 얘가 머물 수 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여기란 얘기지. 그리고 요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띠가 바로 여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쪽 띠가 여기 제일 위에 있고, 요 에너지띠를 수많은 에너지띠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 가장 높은 에너지 값을 갖는 에너지띠를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1번 원자가띠라고 하고, 자, 원자가띠 위에 또 다른 에너지 주위가 있지. 자, 전자 껍질은 원래 이거 말고도 여기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빛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응? 자,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이때 에너지는 무슨 형태? 그지? 빛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평 올라가고 싶으면 뭘 흡수하면 되나? 흡수하면 되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평 하고 튀어 올라간 이 에너지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야. 그게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야. 전도띠. 자, 그럼 이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뭔가 간격 있죠? 요거를 띠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띠간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는 에너지띠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가 머물 수 없는 곳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런 에너지띠들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발광 다이오드를 요 에너지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본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다이오드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발광 다이오드를 할 건데,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인데 발광, 빛을 내는 다이오드란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LED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 발광 다이오드 그림은 여기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게 발광 다이오드 그림인데, 자, 발광 다이오드 그림 보시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개가 붙어 있죠. 이거 뭐였지? 다이오드였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빛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떨 때 빛이 나오겠어요? 그지? 전류가 흐를 때. 자, 근데 요 그림만 보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다이오드 그림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 조금 확대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이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발광 다이오드 그림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엎어서 그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그림 요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됐죠? 요 다이오드 그림을 요렇게 바꾼 거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합쳐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여기 무슨 극이 연결되어야 되는지 또 문제에 잘 나오겠죠? 자, 위에서 여기에서 빛이 나오려면 전류가 흘러야 된다고 했고, 다이오드일 때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전압이 연결돼야 된다? 그지? 순방향으로 연결돼야 된다. 자, 순방향이 뭐였어요? 다이오드에서의 순방향 연결. P형 반도체의 무슨 극?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는 무슨 극이 연결돼야 된다? 그지?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야 된다. 자, 요 그림 볼게요. 다시. 자,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연결 맞아요? 그지? 순방향 연결 맞아요. 순방향 전압 또는 순방향 연결이 맞아. 자,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자, 봅시다. N형 반도체엔 뭐가 많지? 그지? 얘는 전자가 남아도는 애였죠. P형 반도체는 뭐였어요? 양공이 남아도는 애였어. 그지? 근데 N형 반도체가 지금 뭐랑 연결돼 있어? 마이너스 극이랑 전하들이 덕지덕지 있는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돼 있고, P형 반도체는 양전하가 있는 플러스 극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마이너스 전지에서 나온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면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뭐를 밀어내나요? 전자를 접한면 쪽으로 평 하고 밀어내지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죠? 자, 평하고 밀어내. 근데 위에는 뭐가 많다고? 그지? 플러스잖아. 근데 이 플러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했지? 양공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빈 구멍이야. 자, 여기 그림 볼게요. 방금 봤던 에너지띠 그림이에요. 자, 지금 전자가 되게 많아. 근데 이 전자는 원자 모형에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원자 궤도를 도는 이 전자가 아니지. 이 전자들은 요 전자 궤도에 돌아다니는 이 전자들은 무슨 전자냐면 구속 전자 또는 속박 전자야. 왜 그래요? 플러스 원자에게 잡혀서 궤도만 뱅글뱅글 돌잖아. 자, 다시. 자, 이 부분은 선생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팍팍팍 지워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들을 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2번, 3번만 반복해보면
개념 금방 이해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모르게. 자, 원자 모형 다시 그려볼게요. 플러스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자, 수소 원자 모형 그려볼게요. 자, 원자핵 하나, 전자 하나. 자, 전자가 밖으로부터 뭔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다음 궤도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이때 뭐를 해야 된다? 그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하지만 이때도 흡수해서 요 다음 궤도로 갔어. 궤도를 뱅글뱅글 돌아. 궤도를 뱅글뱅글 돌 수 있다는 건 원자핵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인력 때문에 얘가 벗어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자를 구속전자 또는 속박전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외부에서 또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러면 얘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근데 궤도 밖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 궤도 밖을 벗어난 요 전자, 궤도를 따라서 돌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한다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요 자유전자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되는 전자예요. 자, 다시 아래 그림 내려올게요. 자, N형 반도체에는 지금 전자가 되게 많다고 했지. 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 흐른다고 했잖아요. 앞에 반도체 설명할 때 이야기했어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전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전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어떤 전자다? 그지? 자유전자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야. 자, 그럼 에너지띠 봅시다. 여기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원자가띠는 뭐였지? 요런 궤도에서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궤도들 중에서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띠라고 했어요. 제일 바깥쪽 궤도의 에너지띠를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했으니까 얘는 궤도를 도는 전자였지. 다른 색으로 표시해볼까요? 나와라 색깔. 왜 색이 안 나올까요? 자, 그래서 이 전자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구속전자예요. 근데 이 구속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뛰어 올라갔어.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이 전자는 자유전자예요. 조금 이해됐나요? 원자가띠의 전자는 구속전자야. 잡혀있는 전자. 그리고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는 원래 없었는데 여기를 지발로 찾아간 거잖아.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예요. 자, 아래 그림 다시 내려올게요. 자, 이 얘기는 위에 있는 애랑 반대죠. 반대. 옆에 그림 봅시다. 요거는 전도띠가 위에 올라가 있고 원자가띠 있지? 봐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야. 그럼 자유전자는 원자가띠랑 전도띠 중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치? 전도띠에 있어야 돼. 전도띠에 있는 이 전자가 자유전자고 이 자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애? 그치? N형 반도체에 있는 애야. 여기에 있는 애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니? 양곳, 빈자리로 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얘가 여기를 가서 채워. 자, 원자가띠는 원래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했지. 자, 근데 전자가 뛰어 올라갔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그지? 전자가 갔으니까 빈 공간이 되죠. 이 빈 공간이 바로 뭐야? 그지? 양공이야, 양공. 이 양공으로 전자가 내려오는 거야. 자,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자,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도 무슨 형태겠어? 그지?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대로 와서 자유전자 있는 N형 반도체에서 양공 있는 P형 반도체로 가기 위해서는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띠의 전자로 내려가는 꼴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 방출하는 거니 요 과정. 그치?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고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빛의 형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N형 반도체에서 계속 전자들이 P형 반도체로 가면서 에너지, 빛을 방출하게 되니까 이런 다이오드를 뭐라고 한다? 그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전자가 움직였지. 전자가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그지? 전기 에너지라고 하죠. 전기 에너지를 줬더니 빛이 마구마구 나왔어.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야? 이제 빛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자, 저는 발광 다이오드가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난 이거 다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못 알아듣겠어.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발광 다이오드 그림을 봐주세요. 그러면 분명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거 내용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요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LED라고 하는 거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굉장히 적고 수명도 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광등보다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조명 장치나 다양한 영상 장치 등에 사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좀 이해되셨나요? 요게 이해되셔야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할 수 있어요. 요 단어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건 선생님도 알고 있어서 최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반복을 하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주시고 이해가 너무 안 되면 학교 나와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계속 이어갈게요. 트랜지스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이오드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하나씩 연결한 거라면 트랜지스터의 트리는 3개란 뜻이에요. 3개. 그래서 반도체를 3개를 연결한 건데 같은 것끼리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P형 붙였으면 그 다음에 N형, 그 다음에 P형. 이렇게 PM, P형도 있고 N형 붙였으면 그 옆에는 P형 반도체가 와야 돼요. 그래서 NPN 형도 있어요. 자, 이 트랜지스터 그림 아래 볼게요. 자, 얘는 아래 그림 보시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편은 순방향으로 연결했고 이쪽 편은 역방향으로 연결을 했어요. 자, 이 앞에 있는 애들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 P형 반도체는 뭐가 많다고 그랬지? 그지? 양공이 많은 애고 N형 반도체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 그치? 전자가 많은 애. 얘도 양공이 많은 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사이에는 무슨 연결? 그지?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네요. 순방향이면 전류가 흐르죠? 자, 요렇게 나온 전류. 플러스인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하고 해봅시다. 자, 플러스가 P형 밀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양공이 어디로 이동해요? 평하고 N형 반도체 쪽으로 와요. 자, N형 반도체 쪽으로 오고 보니 어떻게 돼요? 어디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 그죠? 너무너무 많지. 그렇단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일로 딸려올 거예요. 그죠? 자, 여기만 이해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게 순방향 연결이지. 자, 그런데 보세요. 옆에 역방향으로 연결된 P형 반도체가 하나 더 있어. 자, 역방향인데 근데 보세요. 순방향은 전지가 하나 연결돼 있고 역방향은 전지가 2개 연결돼 있어. 자, 순방향 연결해서 나온 양공이 3개라면 역방향에서 나온 마이너스 전하들은 더 많겠죠. 6개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역방향이니까 3개만 그립시다. 2m의 양공이 베이스로 넘어왔어요. 그럼 플러스니까 N형 반도체에 이 베이스에 있는 전자가 당기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3개 크기만큼이 당긴데 여기선 6개만큼이 당겨. 자, 얘도 얘를 당기겠죠. 여기에 있는 전자들도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이 양공을 당길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세니? 자, 1로 넘어가는 애도 있지만 얘가 당기는 것보단 얘가 당기는 게 더 많겠죠. 더 센 힘이니까. 그래서 여기로 넘어온 애가 일부 조금은 여기로 가고 나머지들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m로 들어가는 전류를 IE라고 표시하고, 자, 베이스를 나온 전류를 IB라고 표시해요. 그리고 확 넘어와서 컬렉터 쪽으로 이동하는 전류를 IC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위에 가서 이제 내용 볼게요. 자, 불순 반도체 3개 연결한 거 했고요. 자, 봅시다. 전류 관계 먼저 볼게요. 자, 전류 관계는 자, 누가 더 잘 흘러나요? 일단 2m에서 나온 전류는 뭐랑 뭐로 나눠져요? 베이스를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를 흐르는 전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죠. 자, 이때 누가 더 크니? 그지?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보다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훨씬 더 크죠.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증폭 작용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조금 흐르게 하고 여기에 왕창 많이 흐르게.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증폭작용.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역방향에 전지를 만약에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연결했어요. 얘를 하나 없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당기는 힘이랑 여기서 당기는 힘이랑 똑같은가?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까지 넘어갈 힘이 없으니까. 전류를 흐르게도 흐르지 않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걸 스위치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2개만 기억하세요.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한다. 전류를 왕창 크게 출력할 수도 있고 전류를 흐르게 또는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스위치 작용과 증폭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보다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더 많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전자기구에 다 사용이 되고 전력이 작아서 열이 거의 나지 않아요. 작아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구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긴 해요.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를 할 건데, 자, 자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는 중에서 자, 물질이 외부 자기장. 외부 자기장이라는 말 어려우면은 우리 그냥 자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어떤 물질이 여기 있어요. 물질인데 여기 옆에 앵그에서 자석을 갖다 놨어. 얘가 만약에 철이라면 자석에 가서 딱 붙겠죠. 얘가 플라스틱이라면 붙지 않겠죠. 이렇게 외부에 자석이 놓여있을 때 이 물질이 반응을 하는 성질을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말을 자성이라고 해요. 그냥 용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외부 자기장에 반응을 하는 물질들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요 그림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있어요. 자성체가 있고, 외부 자기장이 있어요. N극, S극이 있습니다. 자, 이때 N극에서 나와서 바꿔서 그려봅시다. 얘를 도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방향이 우리가 익숙하니까 SN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자기력선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가지는 외부 자기장이에요. 외부 자기장이 놓여있어요. 이때 이 자성체가 갖는 자기장이 얘와 같다면 그림이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석 기억하세요.
요런 자석이 있으면 자기 이력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요런 방향의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 자성체가 있고 외부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의 외부 자기장이 있어요. 자, 이때 1번 자성체 안에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긴다면 얘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생긴 거죠. 요런 거를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부르고, 강자성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똑같이 같은 그림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인데, 자, 똑같이 자성체가 있고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때 두 번째 상자성체는 어떻게 자성을 가지냐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상자성체도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자, 그런데 반자성체라는 애는 자성체가 이렇게 있고 외부 자기장이 놓여 있으면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런 게 반자성체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반자성체는 이해되죠? 외부 자기장이랑 완전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애. 자, 근데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는 똑같은 방향으로 생기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외부 자기장을 치워도 외부 자기장을 없앴을 때 자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강자성체, 자성이 사라지면 여기 있는 자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덩그러니 물체만 되는 게 상자성체. 반자성체도 외부 자기장 치워줘도 자성이 그대. 얘는 자성이 같이 지워져요. 자성이 없어져요. 자, 구별돼요. 자, 자성체의 종류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는데, 강자성,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자성이 생겨요. 그리고 이때 외부 자기장을 치워주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강자성체는 그대로 자성을 유지해요.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철. 클립을 예로 들어봅시다. 클립 철이죠. 자, 클립에다가 자석을 갖다 댔어. 그러면 자석에 클립이 딸려서 붙죠. 근데 한참 자석을 붙이고 있다 보면 클립에 클립이 붙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자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체 예시들 한번 보시고, 강자성체는 특히 하드디스크나 마이크 스피커 등등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수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어려운 개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